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렸고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황교안 입당 44일 만에 탄핵 프레임 뚫고 여유 있게 승리를 했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득표율이요 50%입니다. 그래서 2위를 한 오세훈 후보와는 18.9%포인트 격차, 꽤 큰 격차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오세훈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을 차지해서 당심과 여론이 좀 다르다는 걸 또 어제 단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새 대표는요, 중도층 그리고 비박으로 본인의 지지세를 확장하는 게 과제로 남았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김진태, 3.1차장 김진태 후보는 18.9% 득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 입지가 강화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황교안 입당 뭐 얼마 안 됐다. 40여일 지났는데요. 외연 확장 보수 통합이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 후보, 김순례 후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순례 후보의 경우는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여부가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황교안 새 대표가 이 징계 여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에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개혁보수 외친 오세훈 2위에 그쳤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면에 사진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좀 더 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를 듣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이변은 없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 기간 내내 유력 주자로 꼽혔던 황교안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50%의 합산 득표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황교안 신임 당대표는 가장 먼저 당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원팀입니다.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정권 교체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조경태, 정미경, 김광림 후보와 청년 최고위원회 신보라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5.18 공청회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중도층을 공략했던 오세훈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황 대표를 앞서는 등 합산 득표율 31%를 보이며 선전했고 막판 역전극을 기대했던 김진태 후보는 18%의 표를 얻으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한편 어제 전당대회 시작 전 진보 시민단체인 5.18 시국회의가 행사장 건물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하면서 당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이번 지도부가 보수 재건과 총선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어제 현장 모습까지 저희가 생생히 좀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차재원 의원님,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우경화, 이른바 우경화 논란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나 우경화를 얘기하면 대북 문제와 연결이 또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황교안 새 대표 체제를 맞이한 자유한국당 향후 대북 시각, 대북 정책 어떻게 갈까요? 예, 우리가 흔히 우경화라는 표현을 쓸 예. 때는요, 자칫 이제 극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자유한국당도 그런 민심들 자체를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예. 오늘 이제 도출될 합의에 대해서 예. 이제 어떤 오늘 합의가 나오는 거. 여야 간에 이제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느냐는 건데 예. 가장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구도는요. 예. 야당이 이 일종의
비판보다는 경계 어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모자란 게 있다. 부족한 부분이 여기다. 그 부분에서 좋은 쪽만을 보려고 하는 그 이 집권당보다는 훨씬 많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오늘 합의에 종전선언 또는 평화 이제 이 선언 문제가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선언이다. 상징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미국의 그 대한반도 안보 공약이나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언제라도 되돌릴 수 있다. 선언 취소하면 된다. 사실 이거는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그 3가지 전제 조건을 언급을 안 하고 모호하게 넘어갈 수 있대. 그게 한국에 대한 협상력이 더 높아지니까요. 이런 때 오히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 집권당이 얘기를 못 하더라도 야당은 짚어줘야 돼요. 이걸 앞으로 한미 간에 제대로 다시 이건 철저히 상징적인 선언이고 그다음에 동맹 관계에서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걸 주장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가 정말 이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주장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새로운 체제를 맞이한 자유한국당 어떤 모습을 볼지 오늘부터 많은 기자들이 아마 지켜볼 겁니다. 자, 조영진 기자. 네. 조영진 기자 얘기 듣기 전에 저희가 그러면은 영상을 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전당대 상황 여러 후보들의 말이 있는데 그 내용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표가 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드린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당이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융합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미안해요. 전당대회의 다양한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조영진 기자, 사실 어떤 정당의 생명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라면은 젊은 층, 2030 세대의 지지를 좀 받는 게 중요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든 정당들이 그 2030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2030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렇다면 2030이 바라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각, 현장에서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난해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7개월 동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제일 야당의 틀거리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당대회 이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30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일단 태극기 부대에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5.18 평해 망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태블릿 PC 조작설이 또 다시 이제 대두됐었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여러분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황교안 신임 대표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 이런 어떤 각오 안에 앞으로의 어떤 과정, 어떤 모습들 이런 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30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원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과거에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는 시각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치권 관련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홍익표 의원. 설화 논란에 계속 휩싸여 있어요. 지금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야 4당 공조 산통 깨는 여당 수석 대변인의 거친 입. 제목이 약간 표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익표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영향력이 없는 당이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가 있어서 어제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20대 비하 발언도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했지만 일단 여론은 20대를 비하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좀 줬습니다. 어제 이 발언이 나온 뒤 바른미래당은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하라. 평화정의당도 거대 정당의 갑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기 하지만 다른 정당들의 협조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요. 모처럼 여야 공조에 균열음을 냈다. 이렇게 해서 뭐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의 발언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영상으로 준비를 못해서 그냥 기사로 저희가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발언 글쎄요. 일반 개인사도 그렇지만 사실 정치인들끼리도요.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서는 되는 말 분명히 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이 너무나 거칠면요. 비판은 사라지고 거친 말만 남는 상황. 이번에도 또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